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아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우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학교 PC 실습 환경을 이제 똑같이 집에서 구현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이제 애저 랩 서비스라는 거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온라인 이제 라이브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일단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목차는 이제 뭐 개념 및 컨셉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애저 랩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좀 기대되는 효과를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애저 랩 서비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어떤 사례로 보통 이제 어떤 이유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애저 랩 서비스의 이제 개념 및 컨셉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좌측에 보시는 환경이 이제 기존에 있는 전산 실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저 랩 서비스가 이제 우측에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전산 실습 환경을 먼저 둘러보면, 기존에 학교에 있는 실습실을 예로 들면, 보통 학교에 실습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PC가 보통 뭐 한 20대에서 많게는 뭐 한 40대, 50대까지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서 결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이 뭐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R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모든 PC에 다 어,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보통 그래서 별도의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뭐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형태로 보통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PC마다 만약에 그런 툴이 없다면 일일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결국 이제 PC도 하드웨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설치도 해보고 막 아니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데이터들도 다 이렇게 막 다운로드 받고 할 텐데,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설치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손상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PC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뭐 접속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계속 뭐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뜬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사용하면서도 이제 학생들이 뭔가 자료를 남기고 실습을 하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PC에 남게 되는데, 그러한 PC에 대한 자료들이 학생들 간에 공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PC에 대해서 초기화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료가 공유가 계속되고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한 학기마다 아니면은 이제 뭐 1년 주기로 연마다 계속 PC를 한 번씩 포맷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기존 전산실습 환경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고, 결국에 PC가 이제 파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할 거고, 또 PC는 어쨌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시기도 오고 하다 보니, 이제 기존 전산 실습 환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하고자 이제 애저 랩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저 랩 서비스는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기존에 있는 전산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PC가 있을 텐데 결국 그 한 대의 PC를 여러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뭐 1번 학과에 있는 수업이 1번 학과에서 하는 수업 학생이 1번 학과의 학생이 뭐 1번 PC를 사용하다가 2번 학과에 있는 학생이 다시 또 똑같은 PC를 사용하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애저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한 대의 PC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렇게 PC가 공유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이 한 대의 PC를 소유하고 그 PC를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산 실습 환경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PC마다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일일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애저 랩 서비스에서는 별도 툴이나 아니면은 뭐 별도 일일이 환경을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 VM이라고 하는 결국 대표 VM 또는 뭐 마스터 이미지, 약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이다 보니 이런 대표 템플릿 VM이라고 불리는 이 PC에 프로그램을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C에 설치해 놓고 이 PC를 이제 복제하는 형태로 PC를 모두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PC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대의 템플릿에 이제 프로그램을 한 번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 막 설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PC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블루 스크린이 뜬다던가 아니면은 뭐 점점 느려진다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애저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VM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말 PC에 접속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혹은 포맷이 필요하다던가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여기는 지금 신규 V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 VM 생성뿐만 아니라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맷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포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예 운영체제만 깔려 있는 상태로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말하는 리셋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 놓은 그 상태, 그 저희가 처음에 배포했던, 복제했던 그 상태로 모두 돌려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셋 기능을 통해서 혹은 학생들 PC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셋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운영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되게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또는 이제 뭐 쉽게 확장이나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VM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 없게 되면은 이제 그 VM을 그대로 삭제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간이나 그런 뭐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뭐 파손에 대한 우려도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어쨌든 사용한 만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PC 실습 환경인 애저 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애저 랩 서비스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가상에 있는 VM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VM이 작동하는 시간, 이제 VM이 동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뭐 IP 주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뭐 디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는 비용이 나오지만, 애저 랩 서비스는 단순하게 딱 이제 VM이 사용되는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및 컨셉을 제가 좀 이제 짧게 해서 정리를 드리면, 실습에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이제 이 클라우드 상에 한 대의 PC에 설치를 하셔서 그 환경이 모두 설치가 완료된 환경의 PC를 동일하게 복제를 이제 애저 랩 서비스 안에서 사실 게시라는 말을 하는데, 이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성능의 혹은 이제 동일한 설치된 환경의 PC를 여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습실 환경이랑 조금 다른 점은 학생당, 개인당 이제 한 대의 머신을 가져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도 결국 뭐 삭제나 초기화되지 않고도 계속 학생들이 그 머신에 들어가서 자신이 썼던 자료나 데이터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는 보시면은 사실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PC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결국 PC도 하드웨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이 사용하고 뭐 다운로드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맷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그러한 하드웨어드 부품들을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이 사실 상승이 되고, 그리고 그 PC들을 결국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학생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PC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별도 툴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에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배포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PC 실습 환경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 학교에 있는 실습실을 와야만 사용할 수 있는 좀 제한된 실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클라우드는 어쨌든 언제 어디서나 사실 언제 어디서나 아니면 어느 장비든 네트워크만 되는 인터넷만 되는 어느 환경이라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도 사실 PC 파손이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PC를 뭔가 업데이트 해주고 혹은 PC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어떤 업체를 불러서 그러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사실 클라우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셋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분이 한 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랩 서비스에서 비교되는 환경은 제가 밑에 좀 적어놨는데, 쉽게 이제 모두 웹상에서 사실 버튼 클릭만으로 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리자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용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있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따 좀 실제 데모 환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애저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운영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말 딱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 외에는 혹은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초과된 금액이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혹은 뭐 맥북이나 안드로이드나 뭐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좀 접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 효과 같은 부분에도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쪽에서 좀 데모 환경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OS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애저 랩 서비스에서는 사실 몇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OS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꼭 제공하지 않더라도 리눅스의 이제 다양한 기본적인 버전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 환경도 이 애저 앱 서비스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 혹은 윈도우즈 10, 뭐 윈도우즈 서버와 같은 것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의 혹시 PC나 그런 것이 좀 사양이 하드웨어가 조금 이제 안 좋아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상 머신에 접속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만 된다면 이제 자신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환경을 영향받지 않고도 이제 원래 사용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가상 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실제로 좀 데모 환경을 보면서 실제로 환경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앱 서비스에서 사실 어느 정도 있는 기능들을 제가 몇 개만 좀 가지고 와서 적어놨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데모 환경 보면서 사실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하실 텐데 간단하게 여기도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따 데모 환경 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VM 쪽에서 일단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게 복잡하게 UI가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정말 복잡하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버튼이나 입력해줘야 되는 값들만 입력해 주면은 되게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VM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학생들의 VM을 뭐 끄거나 혹은 키거나 이런 온오프에 대한 작업도 당연히 이제 다 관리자분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자신의 뭐 데스크탑이라던가 자신의 이제 원래 PC에 있던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VM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VM이 종료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계속 하나의 PC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및 사용자는 제가 데모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제가 데모 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용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관리자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상 머신을 켜놓고 접속을 하지 않아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상 머신만 켜놨을 때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정 값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VM이 이제 가상 머신이 자동으로 좀 종료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데모 환경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좀 다른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좀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보통 크게 뭐 이제 뭐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실 컴퓨터 공학과 같은 이제 실습이 필요한 학교에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 소프트웨어가 어도비 혹은 뭐 아나콘다를 사용하셨는데 말 그대로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실습 필요한 환경을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모두 설치하고 뭐 환경을 계속 구성하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실 로컬 환경이라는 게 사용자 환경이 사용자가 다 학생들이 깔아놓은 소프트웨어도 다를 거고 환경들도 다를 거고 PC 사양들도 다를 거고 뭐 환경 변수라든지 그 안에 있는 구성값들도 모두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학생들이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아예 동일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한 번에 차라리 미리 설치를 해서 그 환경에 학생들은 접속만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애저 랩 서비스를 사용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습에 필요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좀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식에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설명 하나 드릴 거는 애저 랩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되는 시간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관리자가 특정 지어놓은 시간에만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오전 8시부터 뭐 오전 11시까지 일정이라는 거를 만약에 걸어 놓은다라고 하시면 8시부터 11시까지 만들어 놓으신 VM들이 모두 켜지고
학생들은 이제 결국 그 시간 안에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가 아닌 다른 시간에 접속하면 학생들이 이제 접속을 못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분이 학생들에게 5시간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해주셨다면 학생들은 각 학생별로 이제 자신의 머신에 5시간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1시에 학생들이 뭐 PC를 켜서 혹은 뭐 가상 머신을 켜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후 5시에 키거나 7시에 키거나 해서 관리자가 설정하셨던 그 5시간만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총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 사례에서 사용하셨던 방식은 여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시간 관리 방법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학생들의 VM을 모두 켜주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뭐 1시면 한 12시 55분에 선생님이 이 관리자 포탈에 들어가셔서 학생들의 이 가상 머신들을 모두 실행시키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한 5분에서 10분 뒤에 선생님이 직접 모든 가상 머신들을 다 종료하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제어하시는 시간 외에 이제 그러한 제어하는 시간은 사실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신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가상 머신에 들어가서 뭐 과제라던가 혹은 자기가 따로 원하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습이나 과제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때 한 10시간 정도 주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용 사례도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 첫 번째로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뭐 소프트웨어 수업 학생이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사용을 하셨었고,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사실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나 어, 설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값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환경 변수를 수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동일한 이유로 이제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신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제 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이클립스라던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서 제공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제 사용하셨던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정 시간에만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점짜리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 3시간씩 수업이 있다 보니까 매주 3시간씩 15주차 수업을 하기 때문에 45시간을 한 학기에 이제 VM이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45시간 수업 시간 외에 어쨌든 학생들이 들어가서 뭐 과제라던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도 별도로 뭐 10시간을 제공을 하셔서 이제 총 55시간을 딱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사례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환경을 좀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관리자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이나 결국에 이 포털에서 보시면 이 labs.azur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분 계정을 로그인하냐 아니면은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냐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리자나 학생이 보는 화면도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관리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VM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표시되실 거고, 학생들은 정말 VM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정을 잘못 로그인해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화면을 일단 준비를 해놔서 이쪽에서 제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홈에서는 제가 다시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일단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관리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자 화면 중에 지금 제가 사실 랩을 지금 하나밖에 구성을 안 해놔서 이렇게 요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랩을 만드시면 그만큼 여러 개의 PC나 여러 개의 반을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이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학생에 맞는 수업이나 아니면 반을 보통 구성을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 관리자가 보통 랩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통 다 버튼이나 입력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있는 새 랩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하나의 실습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PC, 하나의 반에 대한 이제 PC 환경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보시면 여기 표시되는 입력값, 예를 들어서 뭐 A반이라고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할 가상머신 말 그대로 이미지, 윈도우즈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리눅스를 사용하실 건지, 그러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신화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인데 21H1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가상머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저희가 하드웨어에서 사용하는 PC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면은 그냥 CPU가 아닌 GPU가 들어갈 경우에는 가격이 물론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지만, 다양한 사양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문제없이 거의 다 돌아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4코어의 7기가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코어의 8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PC에 대한 사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 PC들이 어디서 어디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위치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가상머신에 접속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나 이제 아니면 관리자분이나 실제로 그 가상머신에 어쨌든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가상머신에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이 암호를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설정값을 해제하실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머신에 들어갈 때 자유롭게, 학생들이 초기에 맨 처음에 로그인할 때 이제 학생들의 머신별 이제 암호를 각각 다 설정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 정책을 보시면 예약된 이벤트 외에 이제 뭐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랩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예약된 이벤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 이제 관리자분이 설정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 이렇게 설정하시는 값이 이제 일정, 여기서 이제 예약된 이벤트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외에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간을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외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외에도 새벽 1시든 아니면 저녁 8시든 뭐 오전 9시든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머신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을 때만 사실 과금이 되는 게 관리자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을 좀 보시면 학생이 가상 머신을 켜놓고 실제로 가상 머신에 접속을 했는데 가상 머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이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이 30분 동안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제 그 PC에 일단 연결을 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연결을 끊게 되면 만약에 학생이 이걸 만약에 15분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을 때 학생이 가상머신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뭐 잠깐 뭐 집안일을 하고 왔다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심부름을 하고 왔는데 그 PC가 만약에 뭔가 학생이 작업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VM이 종료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작업하던 게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PC 종료시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아무런 작업이 없을 때 15분 뒤에 연결이 끊기게 되고 만약에 학생이 15분 안에 다시 그 가상 머신에 접속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 가상 머신을 종료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실제로 가상 머신을 켜놨는데 그 가상 머신에 아예 접속하지 않을 때에는 이 15분이 또 지나면 가상 머신을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실제로 가상 머신 안에서 접속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과금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지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이제 실제로 실제로 가상 머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PC를 만약에 하나 산다고 했을 때 뭐 주문하고 그거를 뭐 구성하고 뭐 선 연결하고 이런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랩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랩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템플릿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대표 VM 아니면은 마스터 이미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관리자분이 이 머신 안에 이렇게 VM을 끼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가상 머신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미리 넣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복제 여기서는 이제 게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게시를 하게 되면은 게시를 하신 수량만큼 이제 게시 버튼을 누르면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량만큼 가상 머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만들어진 가상 머신들은 이제 학생들이 할당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머신 제가 실행시키고 있는데 실행이 모두 완료되면 제가 접속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5대 정도 일단 제가 가상 머신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제가 게시까지 모두 5대로 입력을 해서 게시까지 완료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분은 이쪽 환경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 중인지 사용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이 손우드라는 학생이 사용 중이라면 이 상태가 중지됨이 아니라 이제 실행 중이라는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 관리자분은
혹시라도 학생들 머신에 뭐 접속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를 통해서 이제 똑같이 학생들 머신에도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따로 사용을 안 해서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도 다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2시간을 사용했으면 여기에 뭐 2.0 사용자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학생이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VM들을 관리자분이 직접 다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지를 시키실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아까 리셋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을 클릭하고 다시 설정 혹은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에 배포했던,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해 놓고 필요한 자료를 다 넣어 놓고 게시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점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PC가 OS만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에 배포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가상 머신에 처음에는 어떤 가상 머신을 받을지에 대해서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한 작업이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애저 앱 서비스는 등록 링크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가상 머신을 할당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 링크에 접속해 보시면 이제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그인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5365 학교에서 보통 다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5365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액세스 제한을 켜두시면 여기 안에 지금 만약에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상 머신을 할당 받으실 수가 없고, 액세스 제한을 만약에 켜놓게 되면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상 머신을 할당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메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용자가 이 등록 링크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게 되면 가상 머신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최초 1회에 한해서 학생들이 이 링크에 한 번만 접속을 해주면은 가상 머신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abs.azur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VM을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세스 제한을 꺼놓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메일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 머신을 할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켜두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당 할당량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예약된 수업, 이제 일정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쪽에서 조정할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 지금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우드손이라는 학생이 조금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0.1시간보다 더 적게 사용했을 때 여기 조금 바가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사용된 할당량 시간을 학생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상 머신을 할당받았는지 혹은 할당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쪽 상태에 보시면은 이제 뭐 등록됨이나 등록되지 않은 이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등록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메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추가 버튼 눌러보시면 만약에 학생들 이메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각 한 줄 한 줄이 다 이메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복사 붙여넣기나 타이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CSV 파일, 저희 이제 엑셀 파일에서 CSV 파일로 이제 하셔서 그냥 CSV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한 번에 이메일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를 좀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간을 꼭 전체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학생이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썼는데 만약에 PC에 접속을 뭐 더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학생만 이렇게 뭐 1시간만 더 주셔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혹은 과금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자가 모두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 쪽에 보시면 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약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상 머신의 시작이나 중지 아니면 시작 중지 전부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딱 켜지고 딱 꺼지게 이렇게 설정을 좀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뭐 16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뭐 표준 시간대 설정하셔서 반복적으로 뭐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일정이 언제 종료될 건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수업이라고 했을 때 뭐 9월부터 이제 시작 일자가 9월이겠죠. 시작 일자가 뭐 9월 1일부터 학기가 보통 종료되는 1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이 시간이 켜지게 하겠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된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이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정을 다시 온오프 할 수 있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쪽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템플릿 쪽에 가면은 지금 화면 반영이 조금 느려서 아직 실행 중이라고 표시가 안 됐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상 머신이 시작이 되면은 이 가상 머신에 연결할 수 있도록 템플릿의 연결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RDP 파일이라는 이 가상 머신에 접속하기 위한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 파일은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음에는 그냥 실행시켜 놓고 이 파일로 바로 접속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 아이디는 이 값이 기본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값이 기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뭐 전달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가상 머신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PC 사용하듯이 이렇게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진 않고 지금 마인크래프트만 제가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고 이 PC 안에서 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인 뭐 소프트웨어를 받으실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그냥 설치하신 상태에서 이 PC 종료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시만 하시면은 이제 이 PC에서 마지막으로 설정하셨던 그 상태대로 동일하게 이제 학생들의 VM이 모두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지금은 제가 이제 관리자 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리자 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 없이 학생들의 뭐 PC나 혹은 실습 환경들을 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만약에 뭐 하시다가 관리자분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 템플릿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이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동일한 그 환경이 학생들에게 모두 배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포가 될 때 어쨌든 이 새로운 PC들이 다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해놨던 작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장을 하고 배포를 해 주셔야겠죠.
요거는 제가 지금 학생 입장에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labs.azure.com이라는 주소에 접속을 하시게 될 거고, 학생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자랑 보는 화면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가서 이 랩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설정이나 VM 종료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딱 할당받은 등록 링크를 통해서 할당받은 머신들만 딱 실행하고 중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버튼 자체가 아예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이제 마음대로 키거나 끌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이 1시간이 모두 꽉 차서 학생들이 이 1시간을 모두 풀로 쓰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관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과금이나 혹은 초과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8코어에 16기가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요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 제가 지금 요 계정으로 접속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학생이 템플릿에 이제 연결이라는 버튼이 지금 요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 가상머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이 아까처럼 이제 가상머신 접속을 위한 RDP 파일이라는 것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고 관리자분이 설정하신 혹은 학생이 설정한 암호에 따라서 그 암호만 입력해 주게 되면은 가상머신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링크라던가 아니면 암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분이 뭐 단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뭐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쪽 템플릿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런 설명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주의할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암호라던가 뭐 간단한 접속 방법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보고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머신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좀 제가 받아왔는데 안에 설치하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뭐 버전이라던가 이런 걸 모두 설치하신 다음에 학생에게 20시간을 주신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머신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고 가상 머신의 이 보통 실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1분에서 2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쨌든 저희가 데스크탑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1분에서 2분이면 사실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 바로 또 실행이 됐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 누르시면 네, 동일하게 RDP 파일이 하나 되게 되고 연결 버튼 눌러서 똑같이 암호만 입력하게 되면 가상머신을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학생도 가상머신에 접속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마인크래프트 설치해놓고 마인크래프트 설치된 환경으로 배포를 안 해서 아마 이쪽 환경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상머신에 접속하면 저희가 PC에서 똑같이 접속하듯이 이런 윈도우즈 화면 하나 나오게 되고 이 화면 통해서 이제 바탕화면 나오면 학생들도 기존의 PC 이용하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연결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접속 끝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만큼 이 바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남은 시간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쪽 화면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조금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애저 랩 서비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